답 나오니 이거. 확률만 잘 구하면 되지. 어차피 이항 분포인 거로 캐치해내면 확률만 잘 잡아내면 되는데 141번은 상당히 쉽잖아. 그 동전 두 개를 던지는데 10번. 횟수 10이야. 그러면 확률만 잡아내면 돼. 그러면 모두 안면의 확률은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당연히 이항 분포를 따를 것이고, 그치? 이항 분포를 따를 것이고, 지금 시행의 수는 몇 번이냐면 10번이죠. 10번이면서 4분의 1. 키우고만 이렇게 밝혀내면은 평균 분산 쉽게 구할 수 있지. 어차피 지금 문제는 분산의 값을 구하래. 그치? 분산. 내 4x 플러스 1의 분산 구하래. 그러면은 나는 이거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몇 배를 주면 돼? 16 곱하면 되잖아. 16. 요거의 분산만 구하면 돼. 그러면 요거의 분산은 뭐냐면 NPQ니까 NPQ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요게 바로 있네. 확률변수 x의 분산인데 이거에다가 16배를 주면 되겠지. 그럼 답은 얼마? 16의 vx를 넣어야 되니까 얘는 16 곱하기 약분되네. 30. 수능 문제라서 확실히 답도 깔끔해. 그치? 그 다음에 147번을 가보면 얘도 확률만 잘 구하면 돼. 그러면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36개. 그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하는 개수만 잘 세면 되잖아. 제곱의 합이 25보다 작게 되는. 이거 몇 개 나오네 세보면. 아니 뭐 불작업을 좀 해도 돼. 뭐 MA 1일 때 뭐 순서쌍을 쫙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와? 15개? 15개 나와? 그럼 확률이 12분의 5겠네? 12분의 5. 어차피 얘는 지금 12번의 독립시행이지?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12번의 시행을 할 건데 지금 12분의 5 확률. 그러면 뭐 끝난 거지. 분산. NPQ 해주면 12분의 5 곱하기 12분의 7을 해주면 되니까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이항분포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시행인 것만 딱 밝혀내면은 그때부터는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가끔인데 어려운 게 뭐냐면 확률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운 게 가끔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봐야 되고, 오늘 우리 복습시험 본 것처럼 좀 확률 구하는 게 좀 까다로운 것들, 그런 것만 좀 연습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갈 거야. 157페이지에 157페이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지금까지 했던 예를 들어서 그 이산 확률 분포 하나만 예를 들면은 표를 이용했지. 표를 이용했어. 예를 들어서 뭐 0, 1, 2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거의 확률이 여기가 뭐 4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 4분의 1 나왔어. 그래가지고 합계가 1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표로 그렸었고,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 걔로 표현했었는데, 얘도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프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확률 변수야. 그럼 여기가 지금 0이 되는 값, 여기 1, 여기 2. 그럼 점을 찍으면 되겠지. 확률 변수 0. 0이 나올 때가 확률 얼마냐면 4분의 1이야. 4분의 1을 찍는 거지. 여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찍는 거지. 이렇게 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지금 배울 건 뭐냐면 지금 이상 확률 변수일 때는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근데 연속으로 가면은 이 확률 변수가 지금 0, 1, 2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쭉 가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래프가 나오게 됐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구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배울 건데, 어떤 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지 그걸 조금 먼저 얘기하면은, 거기 좀 예가 나와 있어. 거기
그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대표적인 게 뭐 길이, 무게, 뭐 시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무게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내가 딱 60kg다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몸무게 그 체중계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 바늘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니? 딱 60kg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60 언저리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키도 마찬가지야. 키도 솔직히 말하면은 매일매일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한다는 거야. 실제로 내신 보면은 어떤 게 연속 확률 변수인지 아닌지 그것도 막 묻고 있어. 기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마 나온 여기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내신에는 그 160페이지에 있는 뭐 202번처럼 이런 거 한번 골라볼까? 다음 중에서 뭐 연속 확률 변수인 것을 골라보래. 키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내리는 강수량. 그치? 이것도 딱 잘라 뭐 얘기할 수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전구의 수명도 마찬가지지. 내가 막 80세 죽었어. 정확히 딱 80세. 모르잖아. 그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그래 연속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얘는 기억, 니은, 리을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도 내신에 나온다는 거야. 보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배차 간격이 뭐 이런 거. 배차 간격이 25분이래. 배차 간격이 25분인 이 버스를 내가 기다릴 건데 기다리는 시간이지.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변수 x로 잡았어. 그러면은 내가 제일 적게 기다릴 때는 0이겠지. 딱 도착하자마자 차가 오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일 많이 기다릴 때는 이게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떠나는 25분 모두 기다릴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0이 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25분이지. 그때의 확률, 이 변수가 촘촘하게 다 차 있다는 거야. 촘촘하게 다 차 있어. 지금 이산 확률 분포하고 다르게 얘는 점으로 표현되지만 얘는 지금 모든 실수값이 다 가능하니까 0에서 25까지 모든 실수값이 가능하지. 그럴 때 내가 만약에 확률을 구할 거야.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10분에서 15분이지. 10분에서 15분을 기다리게 될 확률을 구하래. 확률. 그러면은 지금 보자. 얘는 그래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떤 뭐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를 한번 해볼게. 그럼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점으로 표현했지만 이때는 뭐냐면 요거에 이때 이 순간순간의 y좌표지. 그치? 그러면은 10분에서 15분 사이 기다릴 확률이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지 여기서? 넓이를 의미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확률은 곧 넓이야.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넓이라고. 동의어야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적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랬는데 이게 예전에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적분을 막 하고 했는데 이 교육과정 좀 개편되면서 이게 수투 앞과정이 될 수도 있고 뒷과정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예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책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 보면은 159페이지 보면은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좀 뺐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원래 적분이 여기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지. 어차피 넓이가 넓이가 확률이잖아. 이 면적을 구해야지 이거의 확률이 나오는데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잖아. 적분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상 확률이 더 먼저 배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수투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신에 나오는 거는 개정 과정에 따르면 직선만 나와. 직선은 적분을 안 써도 면적 구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기출을 뜯어보면은 딱 개정 과정 바뀐 이후로는 직선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직선을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확률을 그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산 확률 분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구하고 싶어. 뭐냐면 확률변 x가 10분에서 15분 사이지. 요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산하고 비교를 해야 돼. 이산하고. 그러면 요거를 구하려고 해. 그럼 얘랑 요거랑 같을까 다를까? 아주 큰 특징이 있어.
변수는 우리가 지금 확률은 넓이라고 했어. 넓이. 그러면 확률 내가 만약에 이런 확률을 구하고 싶어. 딱 정확히 칼같이 10분 기다릴 확률을 구하고 싶어. 얘 확률 얼마니? 넓이라고 했지. 넓이. 그러면은 우리 넓이 구할 때 이 끝과 아래 끝이 같아지는 거. 넓이 뭐였어? 0이었지. 근데 항상 어떤 순간 찰나에 확률 가면 무조건 0이 나오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랑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얘랑 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등호를 빼도 되고 붙여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뭐가 같냐면 뭐 하나만 빼도 똑같다는 거지.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이 세 개가 모두 같다고. 이게 이산하고 큰 차이점인데 이산은 봐봐. 이산 확률 분포는 다르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x가 1보다 작은 이거하고 이게 다르지. 여기서는 그렇잖아.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니?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1이 되거나 두 가지 모두 포함하지만 얘는 얘만 포함하지. 이산 확률 분포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얘가 그 얘기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가 책에도 있겠지? 우리 157페이지 한번 보자. 그 157페이지에 보면은 그 박스 아래 보면은 내가 지금 말한 얘기가 나와 있어. 이거 볼게.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확률은 0이 될 수밖에 없어. 적분이라며. 적분은 윗끝 아래끝 같아지면 0이잖아. 그러니까 확률 순간 찰나의 확률은 연속에서는 무조건 0이 나와.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등호를 둘 다 빼든 하나만 빼든 다 같아. 알겠네? 이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있어. 그치? 그리고 면적이기 때문에 요 있지? 요 확률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될 거고. 만약에 0에서 내가 25까지 면적을 다 구하면은 이 면적의 합은 얼마가 나올까? 1이 나와줘야지. 그렇지? 면적의 합은 1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0에서 x가 25지? 요거까지 확률을 보시면 당연히 1이 나올 거고. 그래서 얘를 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0에서 25까지 요 함수 있지? 요 함수를 fx라고 이렇게 붙인다면 얘를 적분하면은 값이 1이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요 함수 있지? 요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 확률 밀도 함수. 용어가 조금 이산 확률 분포하고 대칭적으로 나오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를 썼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얘기야. 좀 차이점들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요거를 알아야 돼. 다른 특별한 뭐 어려운 점은 없어. 연속 확률 분포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 특강에 들어가 있는 그 적분으로 하는 게 항상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다 직선 나오더라고. 작년 기출 보니까. 왜냐면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고3들은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작년 기준, 고2 기준 했을 때는 고2 때 확통을 하는 학교는 안 냈어. 그런데 고3은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적분을 당연히 아니까. 그래서 뭐 특강 1번 그 문제를 본다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이렇대. 0에서 6까지 돼 있지. k값 구할 수 있지. 0에서 6까지 적분하면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뭐 얘 적분해도 되고, 우리 아니면은 적분 배웠으니까 이건 딱 몇 차니? 63 공식 적용시키는 경우 아니니? 그러니까 뭐냐, 63 공식이라는 거는 우리 그 면적 구할 때 이거잖아. 이 면적이다.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2차 함수 줄여서 면적 구할 때 이 면적 어떻게 구했어? 6분의 1에 6분의 a지. 최고참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63 공식이지. 얘는 그냥 2분의 차가 6이잖아. 2분의 차가 6이니까 6분의 최고참계수 k지. 그 다음에 2분의 차가 6이니까 이거의 세제곱이지. 얘가 얼마냐? 1이 되죠. 그래서 k 값은 36분의 1 이렇게 간단히 나오죠. k 값 구하면은 0에서 3까지 확률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적분해주면 돼.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적분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0에서 3까지 적분은 얼마일까 이거? 그림으로 봐도 너무 남지 않니? 봐봐.
K가 지금 36분의 1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6이야. 딱 대칭축이잖아 지금 0에서 3은. 딱 절반이 되겠죠 확률은? 2분의 1.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14번. 아마 14번 같이 나올 거야. 직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똑같은 구조고 지금 확률 밀도함수가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k 값 구하시오. 그럼 내가 0에서 2까지 적분을 했을 때 그 면적이 1이 나오면 된다. 얘는 사다리꼴이 나오든 삼각형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답 좀 내볼래? 근데 이렇게 나오면 기본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3은 될 것 같아. 고2 때는 적분을 모르니까 그런데 고3은 적분을 아는데 아마 이게 나오면 적분으로 풀어도 뭐라고 안 부를 거야. 원래 그 적분에 여기 내용이 들어가거든 원래. 어렵지 않지? 그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내 필수 예제 15번도 마찬가지야. 15번도 보면은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어차피 총합은 1이다. 그걸 이용하겠지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이 면적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답 한번 내볼까 이것도? 다른 사람은 평범 기출 그 163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그 163페이지 연습 문제에 150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확실히 통계가 문제를 풀기엔 더 쉽지 않네. 확률보다. 확률도 어려운 거야.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그 중복조합 그쪽 확률만 잘 넘어가면은 보통은 딱히 막 심하게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통계는 딱 보기에는 책을 보면은 막 이론이 좀 복잡해 돼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거 다 150번 잘 되지? 넘어가 되니? 잘 되니? 그러면 이제 오늘 정규 공부 조금 하고 숫자가 2명이나 있어서
진도를 심하게 많이 안 나갈 건데 정규 분포를 좀 할게요. 이제 그러면 정규 연속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바로 정규 분포야. 그럼 정규 분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처음 본 학생들은 이걸 보고 막 쫄아. 봐봐. 거기 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되어 있는 fx가 엄청 복잡하지. 얘는 전혀 쫄 필요가 없어. 나도 못 외워.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애. 걔를 정규 분포라고 해. 그럼 확률 밀도 함수 써볼게. 예, fx. 정규 분포의 정의가 이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요거인 애. 걔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얘는 되게 복잡하지. 뭐라고 돼 있냐면 루트에 지금 2파이 시그마 분의 1 거기에다가 2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2 시그마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m의 제곱. 나도 지금 못 외우니까 이렇게 보고 하잖아. 외운 적이 없다는 거야. 너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러면 봐봐.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요놈인데 이 함수를 보면은 이제 이과생들은 이런 거 처음 배우잖아. 이거 뭐니까 이과생들은 배웠지 이거. 자연상수 2야. 자연상수야. 얘는 상수야 상수. 상수인데 대략 값이 얼마냐면은 얘는 2.788 182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냐면은 지수함수지. 지수함수잖아. 대략 2.7 정도 되는 거에 어쩌고 제곱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수함수야. 우리가 이제 수원 한번 떠올려 보면은 수원.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가 뭐 거기 개형이 나와 있잖아.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개형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수원에서 뭐 살짝만 얘기하면은 이런 거 있지. 지수함수는 fx가 만약에 2의 x제곱 이런 거 이렇게. 미실보다 큰 경우지. 미실보다 큰 경우는 증가함수지. 이놈의 개형은 어떤 식으로 잡히냐면 지금 정점이 어디냐면 0,1지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지금 2x제곱이야. 그러면 우리가 수원할 때 이건 안 배웠어. 뭘 안 배웠냐면 최대 최소 값 구하는 건 배웠는데 요거 그래프 그리는 법은 안 배웠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x 플러스 3 뭐 이런 거에 막 제한 범위 주어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우리 많이 풀어봤지. 그렇지만 요거의 그래프 그려라는 안 나왔어. 그럼 이거 그래프 어떤 모양이 나올까? 요 분자 부분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얘를 내가 네모라고 해볼까? 요 분자 부분에 얘를 네모라고 하면은 이 네모 부분만 따로 빼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꺼내면 여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 반의 제곱하고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4야. 그럼 이 네모는 뭐냐면 이차 함수 요거에 즉 y 값에 해당하지. 함수가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러한 구조야. 그러니까 네모 값은 뭐냐면 여기 들어간 네모 값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러한 구조가 나온다는 거야. 맞지? 네모 값 자체는. 그러면은 이 네모 값이 지금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x 값으로 들어갈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증가하다가 얘가 쭉 x 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거야 다시. 그렇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까지 쭉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서 정점 찍고 어느 순간에 딱 정점 찍고 다시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요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이해가니 이거? 그래서 지수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을 때는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쭉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고 거기서 다시 이 네모의 값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x 값이 거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정점 찍고 대칭적으로 다시 이렇게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거야. 함수가. 그래서 이 함수 자체에 그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대충 이해는 하자는 거지. 네, 그래서 개형이 왜 이런 식으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적분을 못 그려. 컴퓨터로 적분해야 돼. 얘는 좀 더러워서. 그래서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놈일 때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거기 개형이 나와 있잖아.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은 이러한 개형이 나오죠. 정규선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 찍고 요 놈에 대해서 대칭적인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애초에. 맞지? 그렇잖아. 지수함수 일로 x값 쭉 증가했다가 다시 여기서 정점 찍고 다시 똑같은 값이 다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이 점에서 대칭적인 구조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래프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야.
거기 그래프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니? 이 정점에 찍히는 요 점이 지금 M이라고 돼 있지. 얘가 지금 어디에서 최대가 발생해? 얘가 지수에 있는 애가. X가 M일 때 딱 정점 찍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추고 다시 이제 X 값이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건데 요 함수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요 함수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아까 전에도 그 이항 분포할 때 요걸 관찰했잖아. 확률 질량 함수를 관찰했지.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이 r번 나오는 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n번의 식 중에서 ncr 그거에 내가 원하는 확률 r번 나와주고 원하지 않는 확률 n-r번 나와준다. 그래서 얘를 분석을 해본 결과 얘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 n이라는 놈하고 그러니까 즉 횟수하고 내가 원하는 확률 p였지. 얘는 어차피 문제 주어질 거니까. 그럼 정규 분포 얘를 볼게. 확률 밀도 함수를 이번에 관찰해보는 거야. 여기서 누가 제일 중요한 놈일까? 누가 제일 결정해?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을 결정하려면 얘는 지금 상수라고 그랬어. 고정된 값이잖아. 대략 2.768. 우리 파이도 고정된 값이지. 누가 결정하겠니? 평균이란 놈하고 평균 M 평균이지.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 걔가 저 함수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그 정규 분포는 마찬가지로 이항 분포하고 똑같은 비슷한 기호를 써.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럴 때 우리 x라는 변수 똑같이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요소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였어.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괄호 2번에 나와 있어. 이게 글이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정규 분포 보통 n이라는 문자를 많이 사용해. 노멀 정규 분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약자 n을 써가지고 라지 n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누가 결정한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딱 표시한다는 거지. 얘만 하면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거기 바로 이번에 정규 분포 라지 n은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쓰기로 한 거지. 그 이해가지? 요 밀도 함수를 관찰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나머지는 모조리 상수니까 얘는 불변인 애야. 파이 값도 이미 정해져 있는 애고. 그랬을 때 요 큰 2번 가보면은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 요 놈의 특징을 볼 텐데 이미 대칭성은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치? 딱 누구에 대해서 대칭. x가 m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지수함수는 약간 점근선이 있었지 얘들아? 그러니까 x축을 뚫고 지나가지 않아? 뚫고 지나가지 않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면적이 확률이 된다고 그랬어. 면적이. 그러니까 요 fx, 이 fx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확률이니까 함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얘를 모조리 다 적분한다면 모조리 적분하면 그 값은 당연히 1이 나와줘야 돼. 면적이 확률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는 지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얘가 지금 쭉 가기 때문에 면적 구하기가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의 개념을 좀 쓴 거야. 극한의 개념.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을 때, 양이 무한 들어갔을 때 면적을 구해보면은 그놈의 극한은 1이 된다. 그 얘기니까 그것까지는 뭐 자세히 알 필요 없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내가 164페이지 아랫부분 하고 있어.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리고 종 모양의 곡선이다. 종 모양이지. 우리 종 모양 이거잖아. 종 모양. 종 이런 모양 아니니? 종 모양의 곡선이다. 종 모양의 곡선이 나온다. 이거 점근선 존재한다 했지? 점근선 x축 존재하고 x 이퀄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그다음 요 면적의 총합은 1이 돼야 된다. 그 이유는 확률의 합이 1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 반쪽만 구하려고 해. 이 반쪽의 면적은 당연히 0.5가 될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5번이 중요한 거야. 4번, 5번. 그럼 보자. 어차피 이 면적의 합은 1로 고정이 돼 있어, 얘들아. 1로 고정이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여기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m이 일정한데, 평균 일정해. 평균 일정한데 어떤 지금 시그마 제곱, 즉 분산이지. 분산 즉 표준 편차인데 우리가 분산은 뭐라고 했냐면 삼포도의 일종이었잖아.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정도지. 그런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편집에 몰리지가 않고 퍼져 있다는 거잖아. 퍼져 있지.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커지면은 약간 얘가 이런 식으로 눕지 않을까? 평균이 여기서 이렇게 눕지 않을까? 표준 편차가 커지면 노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얘가 좀 내려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전체 면적이 뭐가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와야 되니까. 면적은 딱 제한돼 있거든. 그러면은 뭐냐면 얘가 커질수록 이렇게 노란 모양이 나오겠지. 그럼 얘가 작아질수록은 표준 편차가 작아져. 그러면은 평균에 쏠려 있는 거지. 편차가 적은 거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지겠지. 키가 이런 식으로 높아지겠지. 편차가 작아지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 평균을 몰라야 되니까.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말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그래서 그거 너희도 한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산포도는 흩어진 정도. 즉 표준 편차 커지면 흩어져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작으면은 평균에 몰려 있다. 그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지금 하는 게 정규 분포인데 그 중에서 이제 표준이라는 말이 붙었어. 표준이라는 말이 붙었어. 왜 붙었을까? 이거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를 분석할 건데, 확률을 구할 건데, 그렇지? 이 적분하는 거는 우리 수작업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 얘를. 그러면은 지금 평균마다 어떤 뭐 자료마다 평균이 다 다를 거고 분산이 다 다를 거지.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분하기가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표준화된 그치? 정규 분포를 만들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 상용 로그 표 같이 미치 10로그의 값들을 미리 구해놓는 거지. 그런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의는 그거야. 표준이라는 말이 붙었어. 얘는 뭐냐면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이네. 얘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분산, 즉 표준 편차가 1이네. 걔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 요거를 적분한 결과는 표가 있어 얘들아.